시장도 이렇게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저녁에 11시 15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떠한 멘트를 시장에 조금 던져주느냐 그런 여부에 따라서 당분간에 이제 시장 방향성이 조금 잡혀갈 것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됐고 제가 뭐 선물 차트도 이제 조금 같이 켜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조금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 지금 이제 뭐 FOMC 위원들이 연속적으로 조금 발언을 합니다. 파월 의장이 오늘도 이제 발언을 하지만은 11월 10일 날 11월 10일에도 발언을 하거든요. 10일이 새벽 4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요일에서 이제 금요일 넘어가는 그 시간에 좀 이제 뭐 멘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저 시간에는 두 번째 이제 연설이다 보니까 뭐 시장에 뭐 그렇게 큰 그런 메시지는 던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스튜디오에 모기가 한 마리씩 있더라고. 지금 그래서 뭐 선물 차트도 좀 같이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도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솔직히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지금은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나스닥 지금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봉에서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눌리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눌리는 구간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진짜 미국 시장은 조금 미쳐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런 포지션에서는 우리가 뭐 위로 더 올라간다고 롱을 찾기도 애매하고 숏으로 찾기에도 조금 애매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매매를 좀 보수적으로 할 건데 뭐 아무래도 연설도 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숏으로 버티는 게 또 능사는 아닌 시장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상승하는 그런 힘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계감이 조금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나스닥 시장이 지금 이렇습니다. 선물 시장이 조금 이렇고 자 거기에 맞게끔 나스닥 지수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방향성이 우리가 좋게 잡으면서 가면은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가 뭐 지금 연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리스크 또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작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만큼 급하게 들어올렸으면은 또 급하게 눌리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수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상승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나오질 않아요. 가파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경계감도 충분히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최근에 보시면은 그 영풍재지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밑바닥부터 얼마나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올렸습니까, 맞죠? 차근차근 올렸는데 영풍재지 이거 내일도 한번 단타 좀 칠만한 자리는 나올 거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빼는 흐름이 한 번씩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우리가 조금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은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연속으로 빠졌잖아요. 연속으로 빠져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뭐 부담스럽다. 왜 그러면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다시 뭐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뭐 어떤 한 종목만 뭐 이름 예쁘다고 다만 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언제 우리는 급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확률 싸움인데 확률에서 우리가 그 승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뭐 선물 시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글로벌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고 대응을 해야겠고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는 뭐 전일 미증시나 아니면은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그런 확률을 제가 좀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시장에 솔직히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재미없는 시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굉장히 뭐 많이 수급이 많이 동반되는 하락이면은 제가 뭐 조금 걱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니라서 지금 뭐 사고 파는 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밀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급세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네 아르미님 어서오세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뭐 경계 심리나 이런 부분들로 좀 이내 무너지는 그런 시장을
좀 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대응할 구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응을 할 구간은 아니고, 뭐 보시면은 조금 이제 기존의 이제 종목들 중에서 궁금한 게 아까 장중에서 여쭤보신 게 믹스트랑 에스코넥이거든요. 자,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위로 한번 쐈다가 또 빼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일전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종목이긴 해요. 물론 이제 이런 윗꼬리가 단기적인 저항대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움직임에서 보면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더 상승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더 상승은 할 수 있고, 좀 짧게 보실 거면 한 2,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걸어 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한 5% 정도 수익이 나오는 구간은 분명히 도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제 오른쪽에 여기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지금 햇빛이 이렇게 계속 쏘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계속 여기 방송실이 계속 데펴지고 있어요. 데펴지고 있어가지고 아까는 잘 안 들렸어요. 데펴지고 있었고 제가 조금 익어가는 중이었어요. 밖에는 추운데. 알겠습니다. 뭐 음악은 제가 이제 말하는 거 잘 들리시죠? 음악은 뭐 불편하진 않죠? 아마 약간 배경음으로 좀 깔아놓은 건데 잘 들리시면 됐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지금 뭐 시장의 움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계감이 조금 있는 시장이고, 지금 종목들을 조금 보자면은 음악이 안 들려요? 또 이게 BJ가 실수했네. 지금도 안 들리세요? 음악이? 근데 따뜻한 데 있으니까 땀이 살살 날라 그러는 게, 감기가 원래 어제 올라 그랬는데 감기가 안 올 것 같네요. 뭐 일단 여튼 간에 지금 뭐 종목들 보시면은 아마 지금 기존 종목들이나 좀 오래된 종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모기 소리 마치 들려요? 배경음처럼 깔아놓은 거라서 모기 소리 마치만 들리면 됩니다. 하여튼 간에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뭐 손절을 진행을 하고 종목들을 교체를 하고 새로 담아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이거 조금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 좀 들고 가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조금 정리를 하든지, 이런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두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겠죠. 잘 선택을 하면서 수익을 또 챙겨갈 거는 챙겨가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자. 자, 오늘 위메이드가 오늘 좀 장중에 강세였죠. 장중에 강세였는데 뭐 그런 이슈는 어차피 뭐 실적 이슈도 있지만은 이 코인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메이드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또다시 고팍스에다가 지금 위믹스를 상장한다는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제가 그때 이제 위메이드 맥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우리가 단타 치다가 물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렸는데 제가 그때 물려도 조금 솔직히 아쉬운 게 왜냐 그러면은 이 코인이 계속 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뭐 전쟁이나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은 뭐 충분히 저는 재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좀 걸려도 요거는 아쉬우니까 좀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수익이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빨리 가면 좋죠. 빨리 가면 좋은데 이런 고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들어갔단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당분간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서 이게 아마 매수가가 11,25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기적인 고점에서 진입을 했다는 거죠. 이게 눌리면은 여러분들이 또 막 심리상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셨을 거죠. 근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11,250원에 사가지고 우리가 9,000원 정도까지 빠졌으면은 실질적으로 뭐 거의 한 20% 가까이 빠진 거죠. 20%까지는 뭐 18%, 17%, 18% 이렇게 빠진 건데, 자,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의 힘을 나오고 결국에는 그 끌어올려주는 이런 기대감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위메이드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그때 드릴 때도 이런 이제 지스타 이슈나 그리고 게임 산업에 대한 3분기 뭐 실적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예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우리가 의미 없는 손절을 하지 않고 버텨서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대응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잃을 일이 없다는 거죠. 대응만 하면 되니까. 결국 주식은 대응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고점이잖아요. 차트를 이렇게 늘려놓고 보면은 우리가 고점에서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보시면은 지금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굉장한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머리 빼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자, 여기서 일정 구간 8,500원, 뭐 8,100원 이 구간을 깨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깨지를 않으면서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려주는 모습이거든요. 저점이 이제 또 높아지는 모습도 조금 포착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저점을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한번 다시 반등이 나왔고 다져주는 구간, 횡복세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연출이 되었다가 한번 슈팅이 나왔고 또다시 빠질 때 전 고점까지 내려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좀 저점을 들어올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추세 변곡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오늘 이제 윗꼬리 달고 이렇게 빠졌잖아요. 오늘 상한가 도전을 하려고 하다가 윗꼬리 달고 좀 빠지는 모습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변곡이 진짜 만들어진지 여부는,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할 때, 추가적인 하락을 할 때 이 12,000원 선이나 11,000원 선을 지켜주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좀 더 내려오더라도 이 10,000원 선까지 깨지지 않는 흐름이라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아까 뭐 궁금했던 종목들이 맥스트잖아요. 맞죠? 지금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지금 흘러내려왔거든요. 거의 1년이 다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메타버스라는 이슈는 실질적으로 거의 뭐 연마다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좀 찾아와요. 연례 행사처럼 좀 찾아오는데, 작년 연말쯤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잖아요. 수익을 한번 냈었던 종목이고, 자, 어느 정도 눌리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줄 알고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밀려버리거든요.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메타버스는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종목이에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종목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와 이제 퀄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작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슈를 좀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슈를 어디서 봤는데, 잠시만. 뭐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이슈가 이제 살살 나오고 있어요. 살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지금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빠질 게 없단 말이에요. 이 5,000원 구간에서는. 이 5,000원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쯤부터는 좀 준비해도 괜찮다. 그래서 만약에 물타기를 하실 분들도 지금 이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여기서 물타기 진행하시면은 주가가 그렇게 추가적으로 빠질 일이 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도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또 이게 이슈가 붙어지면 굉장히 급등을 하거든요. 급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메타버스에 좀 확실한 이슈가 한 개, 두 개 더 붙어줄 때까지.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제가 뭐 이슈를 보니까 뭐 하나가 나왔던데, 잠시만요. 근데 이게 기간이 좀 깁니다. 내년 말이네. 보자.
이 XR 도메인이라는 게 우리가 작년부터 조금 이제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이잖아요. 이슈가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좀 이슈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내년에 일단 생산이 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생산이 된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기도 합니다. 상승을 해주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죠. 왜냐 지금 뭐 시장에서 솔직히 뭐 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맞죠. 장이 그렇게 막 좋은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자라면은 어떤 확실한 이슈가 있을 때를 조금 노리거든요. 조금 더 확실하게 이거 진짜 갈 것 같다. 여러분들이 결국 그래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에서 매매를 하다가 물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리고 주가 보니까 굉장히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광풍 불 때, 2차 전지가 굉장히 광풍 불 때 여러분들이 이런 가격대에서 다 매수를 진행하신 거잖아. 기본 개미들이 이제 달라붙을 때가 가격대가 보통 이제 80만 원에서 넘어갈 때입니다. 이걸 미리 들고 있던 개인들은 많이 없어요. 미리 들고 있어도 요만큼 올라왔을 때 팔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에코프로를 만약에 한 10만 원대 갖고 있었다 하면은 20만 원, 30만 원까지만 올라와도 됐다 그러면서 팔았을 거잖아. 이게 이런 거는 어차피 차트가 다 그려지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근데 이런 고점에서 이런 저항을 맞는 걸 확인하고 다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튀면서 올라가 버리니까 개인들은 매수를 언제쯤 한다? 이 80만 원대 이상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더 가는가 보다. 조금 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좀 빨리 잡겠죠. 80만 좀 넘어서면은 전 고점을 뚫었네 그러면서 이제 80만 원에서 진입을 합니다. 근데 조금 늦게 눈치채시는 분들, 조금 내가 이제 뒤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9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뭐 이렇게 될 때 매수를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잘못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생겨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조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려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시간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보시면 이 로봇 관련주들 해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던데 지금 우리가 공략하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에는 좀 슈팅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 말고 이제 뭐 이른시스나 이런 종목도 보니까 아까 슈팅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로봇 관련주랑 AI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뭐 단기간은 지금 이른시스가 뭐 어차피 감속기 관련해서 조금 이슈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게 크게 움직여줬던 종목이니까 이렇게 좀 더 위아래로 좀 재미있게 움직여 줄 거예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특히나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이러니까 좀 재미가 없으실 텐데 상승할 때 조금 눌리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이상으로 그렇게 크게 막 눌리진 않을 거예요. 진짜 많이 빠져봤자 이 저점입니다. 이 저점 때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거나 충분히 대응하셔가지고 또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린 만큼 비중을 더 많이 태워가지고 빠르게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지금 너무 이 시장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막 슬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에서 수익을 좀 챙겨 가시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아까 종목 조금 여쭤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뭐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누구셨더라? 아, 고릴라님 DIC. 자, DIC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근데 왜 투자를 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로봇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격대에 비해서 이제 거래량이 28만 주 같으면은 굉장히 좀 재미없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여기서 일단은 버텨주고 있잖아요. 5,320원 정도라면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실질적으로 보자. 마이너스 6% 정도 구간이 맞죠. 마이너스 6% 정도니까 이거 그냥 조금 버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어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여기 뭐 5,310원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RF쌤이야. RF쌤이는 우리가 어제 시초가로 공략한 거지. 이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자, 6,770원 마이너스 5% 구간이네.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모그린텍이 조금 하락폭이 더 클 거예요. 아모그린텍이 조금 더 하락폭이 클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좀 생긴다는 거죠. 지금 증시 자체가 밀렸잖아요, 그렇죠? 증시 자체가 조금 밀렸다 보니까. 네, 미안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어차피 증시가 밀려서 이렇게 약간 밀리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어차피 주가는 이제 증시가 빨간불을 켜줄 때 정상적인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제 실초코로 매매를 하셨다면은 보자, 이게 마이너스 6%. 뭐 근데 솔직히 별 차이는 없네요, 맞죠? RF쌤이랑 이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마이너스 5% 6% 정도인데, 뭐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을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좀 참고를 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이 일단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면은 우리가 거기에 포함된 종목들이 어떻게 상승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나오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눌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주식이 뭐 사자마자 막 올라가는 그런 마법들은 잘 존재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그런 거는 진짜 우리가 뭐 어떻게 좀 재수가 좋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뭐 특히나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제가 이날 시초가에 들어갔는데 이날 그 보안 인증 획득 소식이 떠버렸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재수로 그냥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거는 재수로 올라가듯 뭐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해줄 때 내가 왜 이 산업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지를 먼저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지금 AI 관련해서 쳐다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믿음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아마 이 마음 AI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이제 다시 매수가 아래로 좀 떨어졌습니다. 힘겹게 올라가다 매수가 아래로 떨어졌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는 않아요. 걱정되지는 않고 이 산업 분야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조금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렇게 살짝 눌린 거 가지고 뭐 수익이 났네 안 났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맞죠? 자, 디스플레이텍 보자. 자, 요건 시트를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야스, 알겠습니다. 잠시만. 자,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한 7,500원쯤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죠? 요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잊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뭐
전기차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뜨고 있다가 지금 뭐 2차전지가 거의 대부분 증시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맞죠? 2차전지가 증시 하락을 이끌다 보니까 자 2차전지 하락을 하고 증시 하락을 이끌었죠. 그러면은 전기차 관련주나 이런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잊혀졌다라는 거거든. 관심이 조금 잊혀졌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왜 제가 이제 물타기나 이런 부분들을 왜 굳이 급하게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차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래요? 자, 만약에 저 대응 구간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자면은 지금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조금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대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비중이 만약에 적다 그러면은 대응을 해서 빠르게 탈출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거 말고 데아티아이. 데아티아이도 진짜 근데 너무 재미없게 움직인다. 맞죠? 이 3,000원 구간은 지금 안 깨지고 있거든요. 이 3,000원 구간은 적을 때 죽어도 안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너무 지겹다는 거죠. 딱 요 안에 갇혀버리는 흐름이라 가지고 너무 지겨운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뭐 올해 지금 뭐 우리가 9월달 뭐 10월달만 해도 이 하락장에서 여러분들 20% 30%씩 물리는 종목들도 많아요. 많은데 이게 오히려 그런 하락장 때 영향은 덜 받는 종목들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상당한 부분이네. 맞죠? 지금 여기서 진짜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을 해도 이 3,000원 구간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00원 구간은 좀 깨지지 않지만은 요게 만약에 깨진다 하더라도 추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은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뭐 비중이 이것도 조금 높긴 하네요. 맞죠? 비중이 좀 높아가지고 이것도 지금 뭐 쉽게 대응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조금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왜냐 그러면 시장에 너무 조금 잊혀진 종목이에요. 하루의 거래량이 굉장히 동반되지 않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음악 껐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증시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증시에서도 같이 그런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문제죠. 일단은 문제고 지금 시장에서 막 그렇게 관심이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철도 관련주들이 결국에는 뭐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점화가 돼야 되는데 뭐 우크라 재건에서 뭐 히림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같이 상승을 보여주잖아요. 맞죠? 같이 상승을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가 재미가 없는 게 뭐야? 우크라 관련해서는 그런 이제 관련주들, 특히나 뭐 철도 관련주나 이런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이제 뭐 우크라 재건이나 이런 이슈들로 상승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많이 묻혀져 있어요. 실제로 우크라 재건보다는 네옴시티가 더 낫다는 거죠. 어차피 이제 테마라는 것 자체는 돌고 돌게 돼 있습니다. 돌고 도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크라 재건 쪽으로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철도 관련주들은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해서 이제 상승을 해주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크라 재건밖에 없어요. 철도는. 그래서 지금 조금 잊혀지는 그런 모양새죠. 근데 다만 지금 뭐 윤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뭐 GTX를 조금 최대한 당기겠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들로만 너무 기대하기에는 조금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요 종목 또한 우리가 조금 지켜보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아니면 4,000원 구간에서 좀 대응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서
뭐 빠르게 좀 탈출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스 8,850원이면 수익 구간이신데 왜요? 언제 팔면 되는지? 야스 같은 경우에는 그 OLED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분할 매도 하셨고 목표가는 어디쯤 보면 되는지. 근데 좀 OLED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제 이슈가 이것도 또 있었잖아.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OLED 관련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애플의 뭐 아이패드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고, 뭐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 시장이 얼마나 재미없으면은 뭐 몇 날 며칠에 지금 빈대 관련해서 뭐 빈대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보자. 뭐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뭐 이슈가 좀 동반이 되다가도 좀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 막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도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대장 역할을 하던 게 게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의 좀 주도 역할을 하던 게 게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야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많이 봤었다면 저도 한번 공략을 했을 텐데 못 봤어요. OLED를 저도 좀 관심을 지금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못 봤는데, OLED 이슈는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OLED가 뭐 우리가 휴대폰뿐만 아니라 뭐 이런 아이패드, 뭐 태블릿 PC 이런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차에 설치되는 뭐 여러분들 내장형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들도 이제 LED로 전부 다 이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뭐 이런 기업들의 매출적인 부분이나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충분히 더 크게 좀 상승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변곡을 만들어주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OLED라는 것 자체가 휴대폰, 뭐 태블릿 PC 아니면은 TV밖에 없었잖아요.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근데 수익 구간에서 이거는 버티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언제쯤 팔면 되겠다. 8,850원 진짜 잘 잡으신 거예요. 그 가격대에서 굉장히 잘 잡으신 거기 때문에, 이런 특히나 야스 같은 종목들은 이 OLED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슈팅이 잘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잘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슈팅의 흐름이 자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보고 마무리 짓겠다. 좀 단기적으로 보면 11,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죠. 11,000원까지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OLED가 절대 죽지는 않을 그런 이제 만한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궁금한 게 없으세요? 최근 종목에 대한 이제 이런 리뷰도 나갔고, 보자. 지금 제가 무료방에서 추천드린 것 중에 아마 이거지 싶다. HD 현대건설이 이제 같이 진입하신 분들이 아마 이게 우리가 이쯤에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58,900원, 거의 6만원대에서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닝 쇼크가 좀 나왔단 말이죠. 어닝 쇼크가 나와서 지금 여기 자리에서 지금 이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섣불리 우리가 물타기 대응을 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런 신호들 있잖아요. 제가 저점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이 선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맞지만 우리가 위에서 일단 진입을 했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을 안 하고 계시는 거야. 안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시면서 같이 시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DIC는 고릴라님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요 녹화본 나중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어디 갔다 오셨는가 보다.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드리면은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보유하시면서 지금 얼마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5% 정도 빠졌는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되시는 건 아닐 건데. 스튜디오 드래곤 요거 6만원대 근처에서 비중이 많다면 6만원대 근처에서 일부 정리를 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2,500원이 막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일단 단기적인 저항대가 6만원 정도의 형성될 확률이 높아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특히나 뭐 엔터나 이제 영상 컨텐츠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이제 넷플릭스나 뭐 이런 기업들의 그 뭐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넷플릭스도 요번에 지금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는 있습니다. 강하게 해주고는 있지만은 이미 우리가 좀 높은 곳에서 샀기 때문에 62,500원이라면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진짜 높다 그러려고 하면은 왜 이래 또 많이 높다 그러려면은 뭐 거의 뭐 8만원대나 7만원대 이렇게 산 분들한테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부분을 보시려면 일단 단기적으로 6만원이 돌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6만원을 돌파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이렇게 저항이 생기는 구간들, 과거 저점 구간에서 저항이 생겨버리면은 요거를 돌파하고 난 뒤에 다시 여기 지지를 받아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이 6만원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62,500원에서 보자. 62,500원에 진입했는데 6만원이면은 차라리 내가 다 던진다 그러면 한 4% 정도거든요. 내가 1,000만원을 투자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내가 1,000만원 투자했다. 마이너스 4%입니다. 6만원에서 그냥 손절 쳐버리면은. 그냥 4% 정도는 실질적으로 1,000만원 투자했다 그러면은 40만원이에요. 40만원 정도는 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40만원 정도면 그냥 좀 이 고생했던 거에 비해서 좀 좋은 공부했다라고 이제 좀 넘어가시고 차라리 조금 이제 다른 섹터들로 이제 조금 교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영상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어떤 이제 이 기업에서 영상 컨텐츠 이런 데 아시잖아요. 맞죠? 이 기업에서 대작이 나오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기획사가 있을 것이고, 맞죠? 기획사가 있고 보급사가 있을 것이고 투자사가 있을 겁니다. 영상은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기획사라 보급사 투자사, 그런 부분들만 보시면은 뭐 기획사라는 부분들은 내가 뭐 어떤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뭐 히트를 쳤다. 뭐 과거에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잖아요. 그런 히트작들이 있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 보급사 또한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판권, 이런 이제 영화나 드라마의 판권을 사가지고 내가 보급을 해준다. 방송사에 제공을 해주고 뭐 영상 컨텐츠 기업들이 이제 보급을 해준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보통이에요. 투자사는 뭐예요? 결국에는 쩐주죠, 쩐주. 내가 이 드라마를 만드는데 돈을 얼마를 댔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와이랩도 움직임이 좀 좋았네요. 자이언트 스텝도 나쁘진 않은데 뭔가 모르게 애매하다는 거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잖아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전체적인 움직임을 다 이래요. 아까 맥스도 그렇고 보자. 뭐 MP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세를 보이거든요. 지금 근데 차트가 거의 다 비슷하죠. 딱 이 10월달에 저점 부분을 딱 찍고 형성한 뒤에
거기다 이제 말아 올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했다라고 해서 아까 뭐 맥스트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 종목만 투자했다고 해서 이 종목만 하락한다 이런 부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섹터 전반의 움직임들을 보시는 거예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한 종목뿐만 아니라 이 테마 자체, 이 섹터 자체의 모든 종목들이 이런 움직임이라 그러면은 그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단 실질적으로 언제 관심을 받아주느냐 그 차이에요. 뭐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유명한 종목들이죠. 근데 이게 이 메타버스라는 사업도 영위를 하지만은 다른 사업도 영위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게 오늘 상한가가 갔잖아요. 이게 뭐 아까 보니까 뭐 스텔스 물질 그걸 좀 개발했다 뭐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 기업이 메타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업을 영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어떤 그 산업 중에서 이렇게 갑자기 오늘처럼 야진 엑스텍이 상한가를 간 것처럼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은 뭐 4차 산업 수혜주라든지 뭐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이라든지 이러면은 그 섹터 자체는 무너지고 있을지 몰라도 이 종목은 이렇게 반짝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투자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드네요. 맞죠? 잠시만요. 자, 보자. 또 이제 다른 거 혹시나 궁금한 거 없으시나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힘듭니다. 아무래도 조금 지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막 아무래도 테마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 아니면 의료 AI 그리고 뭐 로봇 한 번씩, 그리고 뭐 전쟁 이슈로 인해서 뭐 방산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좀 되도 안 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보면은 뭐 물론 이제 방위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길게 지켜보면서 보면은 좋은 종목들은 맞습니다. 맞죠? 근데 다만 갑자기 등장한 뭐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수급이 뺏겨버리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보시면은 2차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수급이 많이 뺏겼죠. 근데 저는 2차전지를 아직까지도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2차전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 이제 막 누렸던 그런 영광들을 이제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할 구간들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수익 그렇게 크게 볼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한 5%에서 10% 정도만 볼 겁니다. 막 그렇게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욕심낼 만한 테마는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시장이 특히나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아시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욕심이 생길 거죠. 내가 좀 물려있으면 빨리 탈출도 하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생기는데 그냥 믿음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2차전지는 분명히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이 전 고점을 뚫을 만한 그런 반등까지는 나오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또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만 좀 살피다. 뭐 한주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뭐 이슈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테슬라가 이제 3,500만 원짜리 전기차를 내보낸 선보인다고 했잖아요, 맞죠? 선보인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게 뭐야? 하이퍼캐스팅. 현대차가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이 하이퍼캐스팅. 그러니까 전반적인 프레스 자체를 이제 찍어서 온다 그런 거죠. 원래 이제 다들 이제 아실 거죠. 그 차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바닥 프레임 그리고 뭐 A 필러, C 필러, B 필러 해가지고 다 따로 만들어서 다 용접을 해가지고 붙이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후면판 트렁크까지 해서 모양 같이 다 만들어 놓은 거를 한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앞판 만들고 해서 두 개만 이제 붙이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품이 여러 개 들어가는 거를 이런 식으로 크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틀에 맞춰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게 이 기가프레스입니다. 기가프레스.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이게 뭐야? 휀다나 이런 부분들 다 따로 만들어 가지고 다 용접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이렇게 라인에서 이렇게 붙여 버리잖아요. 그렇죠? 조립 다 해 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후면 한 판, 전면 한 판 이렇게 해서 그냥 두 개를 붙여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저렴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저렴하고 특히나 우리가 관련해서 공략했던 이런 한주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관련해서 경량화를 전문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가 성능이 좋아지려면 뭐예요? 물론 배터리 성능도 좋아져야 되지만은 더 가벼워져야 됩니다. 더 가벼워져야 되고 사고 나면 그래도 딱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거란 말이죠. 이런 경량화가 지금 전기차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더 멀리 가겠죠, 당연히. 더 멀리 가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리 인프라가 좀 좋다 그래도 아직까지 솔직히 조금은 불편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원할 때 뭐 진짜 흔하게 막 널려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불편할 거예요. 혹시 전기차 타고 계시는 분 계세요? 뭐 테슬라나 아니면은 뭐 아이오닉이나 난 지금 전기차를 조금 타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좀 묻고 싶어가지고 진짜 편한지에 대해서. 자, 아무도 없으신 걸로. 저는 전기차 타면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무게가 조금 있다 보니까 연비라는 것 자체가 잘 안 나올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거 봐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늘 뭐 저희 VIP 방이나 이렇게 해서 무료방까지 해가지고 다 방송을 다 켰거든요. 사람을 다 더하면은 거의 뭐 1000명이 넘 12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전기차 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전기차가 그렇게 막 보급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은. 근데 또 생각 외로 또 길에 다니다 보면 많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언젠가는 다 전기차로 이제 변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사회적 풍조나 이제 분위기 자체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뭐 가솔린 충전 저랑 똑같네요. 저도 가솔린 충전자. 저도 맞아요. 차는 휘발유 차죠, 맞죠? 경유차도 아닙니다. 휘발유 차 타야 됩니다. 차는 휘발유 차입니다. 전기차 이런 거 소리도 안 나가지고 제가 아니요 전기차가 훨씬 조용하죠. 실질적으로 뭐 조용한 것만 따지면은 전기차가 훨씬 조용해요. 근데 이게 차는 가솔린이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전기차 진짜 조용하죠. 제가 옛날에 막 아는 친구가 전기 오토바이를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번 타봤는데 너무 조용해서 그게 또 문제더라고요. 앞에 막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골목길에 보시면은 차도나 뭐 인도 구분이 따로 없는 그런 골목길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많이 댕기고 일단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은 생각보다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휘발유차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엔진 소리도 있고 물론 이제 디젤이 제일 시끄럽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뒤에 차가 온다는 걸 인지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뭔가 모르게 있잖아요. 우리가 엑셀을 밟고 이럴 때 물론 막 반응이나 이런 건 굉장히 빨라요. 제가 봐도 휘발유 차보다도 훨씬 빨라요. 근데 그 엑셀에서 딱 뗐을 때 뭔가 탁 하면서 이렇게 뭔가 잡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언젠가는 다 좀 이제 조정이 돼서 나오겠죠. 휘발유 차들은 이제 엑셀 밟았다가 탁 떼면은 그냥 이제 원래 이제 속도가 있잖아요. 속도가 있으면서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전기차는 이렇게 엑셀 밟고 딱 떼면은 좀 가다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속력이면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굴러가는 거리, 자연적으로 굴러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들은 내가 엑셀을 탁 떼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짧게 가더라고. 뭔가 탁 이렇게 잡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불편하기도 하고, 물론 아직 뭐 인프라도 뭐 굉장히 잘 해놨다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인프라 자체는 부족한 편이죠. 어디 가도 이제 막 전기차 충전소가 있긴 있던데 뭐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막 원할 때 어디 들려서 바로 막 충전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좀 찾아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런 불편함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막 모든 주차장에 무선 충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고려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산업 자체가 지금 조금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막 재미도 없으실 거고 좀 그럴 거예요. 맞죠? 그럴 건데 우리가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오히려 지금 이런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항상 그게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잡아가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 월요일 날 5%대 7%대 이래 상승이 났는데 이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가 그 다음날부터 그냥 바로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찬물을 끼얹은 것도 모자라서 남은 불시간에 한번 더 살펴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보통 이제 이럴 때 많이 지친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사는 게 뭡니까?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뭐 쉽게 말하면 내가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이럴 거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 택시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돈이 왜 필요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잘 버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줘야 또 경제가 돌아가기도 하고요. 맞잖아요. 잘 버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줘야죠. 뭐 제가 어디 저 뭐 어디 지하 뭐 술집 가서 뭐 그런데 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돈 그냥 많이 벌면은 그냥 내가 뭐 불편할 때 그냥 내가 돈을 쓰고 뭐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쓰면 되는 거죠. 돈은 여러분들 다들 그러려고 버는 겁니다. 맞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은 더 잘 살고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차이가 나잖아요.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남아 돌아서 뭐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줘보세요. 아 저는 막 그런 데 가면 좀 습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싫더라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여러분들 아무 그게 없습니다. 결국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려고. 여러분들 막 인스타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죠? 그런 거 왜 합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거, 좀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 원래 사람이라는 게 이 과시욕이 좀 있어요, 맞죠? 좀 어디에서 좀 가서 지기 싫어하고, 좀 꿀리기 싫고 이런 게 인간이라면 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재적인 성격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은 일단 많이 벌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적건 많건 여자건 남자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돈은 많으면 좋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는 뭐 자기 선택이겠죠, 당연히.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데 뭐라 그러겠어. 맞죠? 일단은 그리고 게임 관련해서 지금 게임 관련주들 들고 계시는 분들 있죠. 다음 주부터 이제 뭐 지스타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오히려 저게 이제 끝나면 이제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막 상승을 강하게 해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구간 오면은 그냥 싹 정리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련 가지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남아있는 게 조금 더 갈지 몰라 뭐 이런 생각으로 미련 가지시지 말고 주는 것만큼 수익을 챙기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즘 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맞죠? 진짜 숨 쉬는 것만 해도 돈이고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일단 저도 예전에는 제가 뭐 이 자리까지 그렇게 쉽게 오진 않았어요. 저도 뭐 매매를 하다가 뭐 부러지기도 하고 선물하다가 뭐 깡통도 차보고 다 해봤죠. 다 겪어보니까 그렇다고요. 욕심 없이 내가 그냥 시장에서 그냥 허락하는 만큼 수익을 챙기는 게 장땡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짜 막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다 챙겨야겠다. 이 욕심 부리는 순간 매매가 꼬이면서 망하더라고요. 제 경험담. 근데 적절하게 내가 그냥 진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무료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 종목도 슈팅 나오는데 5% 10% 이게 절대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5% 10%가 여러분들 주식시장 어차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절대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제 종목들이 뭐 던져놓으면 한 번씩 크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크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저점 매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갈 수밖에 없죠.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뭐 방송은 거의 뭐 매주 이렇게 나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날 시장 보면서 그냥 뭐 섹터 관련해서 테마 관련해서 바닥인 종목들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런 거 들고 가면은 단기적으로 5% 10%는 수익 충분하고 이거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시면 뭐 30% 이상까지도 수익 무조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에요. 뭐 증시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겠죠.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하가 있을 수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이 5% 10%라는 게 절대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료방에 계시는 분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항상 5% 10%에 딱 상로서 걸어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돼서 슈팅 나왔을 때 못 봤네요, 알람 못 들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줄 때 챙기세요. 여러분들 바쁘시면 5% 10%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빠서 주식시장 못 볼 때 돈이 일하게 만들었잖아요. 돈이 일하게 만들었으니까 돈이 일해서 만든 결과물을 챙겨 놓으시라고.
돈이 이래서 만든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그걸 막 어떻게 더 챙기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식 사놓고 여러분들이 MTS 보시면서 맨날 휴대폰 보시면서 이거 종목 언제 올라가나 이렇게 계속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지. 그게 돈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종목은 사놓으면 올라간다니까요. 갈론 갑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갑자기 뭐 분위기가 변절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갈 종목들은 다 가요. 정상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일하게끔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종목 하루 종일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 쳐다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딱 내가 딴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종목 가지고 5% 10% 수익금을 딱 걸어놓고 대응하시면 얼마나 편해요. 나는 내대로 일을 하고, 나는 나대로 노동을 투자해서 내가 일을 하고, 그 결과물을 쉽게 말해서 원화라고 하잖아요. 원화채굴 한다 그러잖아요. 원화채굴 하시고, 자, 그 원화채굴로 이렇게 투자해놓고 5% 10%씩 이렇게 불려오는 돈들, 이 돈이 돈을 벌어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주식에서 돈이 돈을 벌게끔 저렇게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금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저랑 비슷한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어떻게 노후를 대비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생은. 아시겠죠? 저도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요.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막 자산을 막 크게 더 불려야겠다 이런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를 하다가 뭐 물려 계시든 간에 어떻게 있든 간에 제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 심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리.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이게 다 일입니다. 제가 일하는 거는 막 주식 시장 보고 이게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거 솔직히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야, 제 얼굴 보고 참 착하다라는 소리가 나오기가 좀 힘든데. 근데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또 돈이 막 다는 아니거든요. 돈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막 이 밸런스를 좀 잘 잡고, 뭐 우리가 인생 밸런스나 뭐 돈 버는 이런 밸런스도 딱 잡아 두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제가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돈이 무조건 최고다 최고다 그러면서 인간성까지 막 버리면서 우리가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는 평소대로 살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조금만 더 돈을 벌어오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아, 저는 막 100세까지 더 살 욕심은 없는데요. 조금 짧고 이제 굵게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어요. 오늘 이제 뭐 시장이 좀 빠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 점검 좀 한번 해드리고, 전체적인 종목 점검이랑, 그리고 아마 조금 막 지금 심리가 흔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심리 흔들리시는 분들 요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한번 켰고, 여기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런 산업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뭐 종목들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어차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제가 뭐 다른 방송 일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뭐 톡방 내에서도 더 자주 소통을 할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또 이제
오늘 이제 또 저녁에 파월이 좀 입만 잘 열어주면은 미증시가 이제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이 선물지수만 보셔도 지금 일봉상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네네 비하면서 없어졌어요 그것도.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원래 제가 이제 화요일 저녁 10시 수요일 2시 목요일은 격주로 2시 금요일은 7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요일부터 해서 수, 목, 금 이렇게 막 격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4번을 방송을 출연을 해야 돼가지고 방송국에서 제가 사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피곤하고 막 이래가지고 톡방에 뭐 신경도 잘 못 쓰겠고 뭐 방송 나가서 뭐 새로운 사람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은 있는 사람 관리를 잘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지금 계속 이렇게 우려방에서 소통하면서 계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또 우리가 또 성격상 또 막 배신 이런 걸 제일 싫어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좀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2시만 방송 딱 2번만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5,500포인트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매매를 하다가 15,500포인트 저기가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16,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또 어떻게 이제 입을 여는가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고 어느 정도 조금 타이트하게 매매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조금 불안합니다. 움직임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이 너무 많이 들어올렸으니까 분명히 기술적인 뭐 조정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분명히 나올 건데 진짜 애매합니다. 저녁에 그래서 움직임 좀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미증시가 좀 추가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근데 뭐 어떤 또 악재가 갑자기 나올지 모르죠. 오늘 또 특히나 파월 의장이 등판을 하는 날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저녁에 거의 이제 11시 15분에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뭐 어느 정도 내용 정리가 되면은 무료방에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어떻게 조금 더 방향성을 이끌어 갈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시황들을 조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에는 글로벌 대장은 미증시입니다. 맞죠? 미증시에서 우리가 특히나 봐야 될 건 기술주가 있는 나스닥을 좀 많이 봐야 돼요. 다우존스 이런 거는 솔직히 뭐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S&P 이것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 이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많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미증시를 조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중을 하기에 어느 정도 이제 뭐 더 방향성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뭐 이런 연설이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방향성이 좋으면 우리도 당연히 따라가야죠. 따라가면서 미증시에서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강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국내에서도 반도체 섹터를 봐야 되는 게 사실인 거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주도 봐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런 이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일단 뭐 오늘은 솔직히 뭐 위메이드 맥스밖에 하나 없죠. 위메이드 맥스만 조금 이제 상승을 했는데, 요건 아마 이제 기존에 조금 오래 계셨던 분들만 이제 수익이 났었을 거고, 뭐 크게 최근에 지금 공략한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틀째 빠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눌려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뭐 마이너스 20% 30%씩 막 눌려 있는 게 아니고 한 5% 6% 정도 이제 눌려 있는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조금 빠졌다고, 어제 빠지고 오늘 빠지고 뭐 이랬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선물시장에서도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과 외국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넥 어떤 거 말씀드릴까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200원 정도 이거 돌파하지 못하면은 약수익권으로 2100원대 구간에서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코넥이 여기서 더 빠지진 않습니다. 계속 요 윗꼬리가 달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아르민이 좀 늦게 오셨구나.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까. 좀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들도 많은데 오히려 저는 이게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상승을 해줄 때 어차피 지금 1900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1900 얼마면은 뭐 그렇게 크게 막 하락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2132원이구나 어려미님이. 그때 물타기 안 하셨어요 그때? 그때 그 예수금이 좀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셨나? 한번 지켜보세요. 만약에 이 2200원 구간이 힘들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조금은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2200원이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요번에 굉장히 좀 크게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잡는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200원 여기 돌파 구간이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에스코는 이것도 그렇게 많이 걸렸잖아요.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약수익으로 좀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시장이 또 이만큼 눌렸으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또 그럼 우리는 이제 기회의 시장이라니까. 시장 눌리면서 조금 종목들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바닥권에서 잡아갈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죠. 여러분. 약수익으로 마무리하라는 게 아까 제가 그 말씀이었어요. 한 2200원 돌파하는 힘이 좀 약하면은 좀 이제 우리가 지켜보다가 좀 이제 약수익권으로 마무리 해놓고 차라리 이제 종목 교체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 물론 우리가 교체하고 뭐 그 종목에 날라가는 거 이런 거 뭐 아쉽겠죠 나중에 보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미련 가지고 이러면은 솔직히 우리는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도 거의 또 1시간 좀 넘게 했는데, 오히려 근데 이게 좀 낫죠. 제가 뭐 방송 때문에 뭐 바빠가지고 어차피 방송 갔다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좀 통해서 이야기도 드리고 하지만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소통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뭐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5%나 가면 좋죠. 우리가 당연히 공략을 했는데 가면 좋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뭐 또 이제 시간이 또 1시간 좀 넘기도 했으니까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녁도 조금 이제 맛있게 좀 챙겨 드시고, 회원님들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